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경남 김해를 찾았을 때 명태균 씨가 이제 지근거리에서 있고 게다가 영남 지역 정치인이나 사업가를 소개하는 영상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 중에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관련 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 씨가 함께 있습니다. 명 씨가 윤 후보에게 소개하면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명태균 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명 씨 등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윤 후보와 명함을 주고받은 뒤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눕니다. 명 씨가 이 중 한 명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도 합니다. 이 영상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영상 속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는 저거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예비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에 가면은 막 사람들 정말 다 인사하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여한 거로 되죠. 왜냐하면 저 곳의 주인공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아니라 명태균 씨로 보여지거든요. 명태균 씨가 사람들 딱 모아놓고 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 왔습니다. 다 인사하시고 자 윤석열 후보님도 인사하세요. 이렇게 되면 야 명태균 씨 세구나. 근데 그 예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공천을 줄 수 있을 거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명태균 씨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주는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참 MBC 대단하십니다. 저런 자료화면까지 다 이렇게 발굴해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미담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담이요? 왜냐하면은 인사는 했지만은 결국 공천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가 이게 엄정하게 관리가 됐다. 나는 그리고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군가 끌고 오면은 인사시키면은 그러니까 뭐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선거법하고 직접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선거법을 뭐 이렇게 뭐 혐의를 주기에는 조금 요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허언이 아니라 그렇지. 뭔가를 열심히 뛰었구나라는 걸 얘들을 실제 공천을 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핵관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당에서 있었던 일 그게 그래서 어그러진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올인을 했지만은 윤핵관들이 제동을 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명태균 씨랑 윤석열 예비 후보는 저 전부터겠죠.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로 예비 후보가 딱 나타나면은 그래도 정장 입고 딱 격식 차리고 딱 그러는데 명태균 씨는 아주 편한 옷 입고 막 자 이제 인사하시고 인사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신뢰관계가 없으면 저거는 정말 한 대 맞을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준 사람이냐, 신뢰관계를 준 사람이냐, 그걸 저 장면 보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일보 보도 나온 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도 지방선거 후보자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그러겠죠. 얘기를 예비 후보자들에게 네. 한 거를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고. 봤지? 그때 내가 인사시켜 줬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자기 과시하는 능력이 명태균 씨는 상당히 뛰어난 것 같고 그러면은 저 예비 후보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전화해 줄게. 내가 부부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서 윤한홍 의원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다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지금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이제 윤핵관과 어떤 식으로 대립을 했는지 이게 일일이 거론을 한 건데요. 뭐 윤한홍 의원이 비서실장 된다고 그래서 사모님
훌륭한 분인데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선거판에서 비서실장을 합니까?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립,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윤핵관들과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그런 것도 보여지고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좀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한홍 의원도 경남도지사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냥 윤한홍 제끼고 박완수 지사를 밀었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와, 비서실장이면은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명태균 씨 때문에 못 갔다라고 윤한홍 의원이 사전에 알았으면, 저 당시 알았으면은 명태균 씨에서 대단한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태균 씨도 좀 윤핵관들과 관련해서는 좀 차별되게 비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윤핵관하고 명태균 씨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거는 여러 정황으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윤한홍 의원이 사기꾼이니까 명태균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수금이나 갚아라. 그 미수금이 아마 그 81차례 여론조사 비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를 하니까 그렇게 공천 이제 장사까지 이제 간 그런 정황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도 윤핵관들을 상당히 싫어했다라는 거는 여러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지금까지 정황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합종연행이 좀 있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느슨하지만은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이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반윤핵관 전선이 있어가지고 여기 일시적인 연합이 잠깐 있어서 이들끼리 또 친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반대쪽에 이제 윤한홍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제 이쪽에 있었던 걸로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권성동 제거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이렇게 갔던 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한홍 그렇죠? 이제 공천 못 받게 하고 계속 이게 견제한 게.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중에 이제 창원 산단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 발표 전에 해당 부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사실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도 산단 관련 정보 명 씨가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매수를 권유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도 했잖아요. 지금 뭐 토지 수천 평 매입했다. 명 씨의 집안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 3,000평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 명 씨가 그 창원에 몇 분이 안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금방 파악이 된다. 그리고 이분도 조금 이름이 좀 알려진 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건들이 나오면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을 했다. 누구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 드러나게 되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때 산단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자체들이 활동이 정말 많았잖아요. 뭐 세종으로 원래 가던 거였는데 창원으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변경됐다. 뭐 이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고, 만약 그것이 명태균 씨랑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랑 어떠한 그런 논의가 나온 게 문자나 여러 텔레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정말 다른 차원의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간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검찰발 소스들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게 흐름을 보면은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고,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졌고, 이게 공천 개입으로 이어졌고, 이게 창원 산단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네. 여론조사 조작은 수사를 안 해요, 지금 검찰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명태균한테도 치명적이지만은 결국은 이게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안 하고, 정치자금법도 보면은 그 후보들한테, 윤석열 후보한테는 타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이 안 가는 지방선거 의원들, 그 예비 후보자들 얘들 지금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천 장사도 지금, 공천 개입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창원 산다는 이거는 지금 명태균한테 몰빵이에요. 보면은 수사 의지가 없구나. 물론 조사는 하겠지만은 이쪽에 윗선으로 갈 그게 의지가 없구나. 그리고 명태균은 죽일 놈, 뭐 저는 죽일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쪽으로 지금 이거 수사가 쫙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심각한 문제 맞아요. 결국 근데 창원 산단이 명태균이 정말로 이렇게 혼자 했을 거냐. 그렇게 뭐 호가호의도 있지만은 뭔가가 어떤 뭔가 위임을 받거나 영향력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김건희 목소리 들려주고 다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특검을 빨리 가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이죠.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검찰의 수사 얘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질문 비율이 1대 9.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쪽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 씨한테 김영선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가지고 오라고 해서 수치를 갖다 주면 이거 말고 자체 조사 가지고 와라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함성득 교수에게 보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무총장에게 얘기해서 전략공천 얘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사적인 감정을 갖고 사실을 왜곡한 듯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김소연 씨의 사적 감정에 기반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뭘 평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소연 씨가 뭐 명태균 씨의 변호에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 의뢰인이 지금 구속당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활발하게 대외활동, 인터뷰 활동 하는 것이 과연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그저 그냥 이준석 대표 욕하려고 비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흥미롭다. 제가 뭐 여러 번 비판도 하고 논평도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처럼 다 검찰 수사 내용을 다 자기가 입으로 얘기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피해자들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입단속하고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이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거의 30분 하지 않았나요? 지금 물론 김종배 진행자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 인터뷰를 했기는 했겠지만은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전 처음 봤고요. 자, 김소연은 명태균의 변호사입니까? 윤석열의 변호사입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1대9로 9대1로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적이 뭔지, 명태균 씨도 제가 그 노영희 변호사가 최근에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후회하고 있다. 지금 김소연 지금 선임한 거. 아, 명태균 씨가요? 네, 명태균 씨가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노영희 반대쪽 강혜경 씨의 또 변호인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오늘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명태균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많아요. 오늘 지금 여기 인터뷰에서 김종배 신일주에서 인터뷰한 거. 아, 이거는 목적이 분명하구나. 뭐 좀 거친 얘기로 하면은 이준석 담그고 명태균도 같이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지금 김소연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그 윤석열 변호사구나, 이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의 변호사지 명태균의 변호사고, 제가 보기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무료 변호해준 사람 했나 본데, 차라리 자체 변론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국선을 하거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사실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무료 변론에 나선 거는, 이거는 용산에서 좀 뒤에서 이준석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도면 뭐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김소연 변호사를 명태균 씨에게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누가 다리를 놔줬느냐, 누구와 김소연 씨에게 가서 명태균 변호 좀 해라고 했느냐, 그 구체적인 실명이 지금 떠돌아다니거든요.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이것은 조홍천 단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 죽이기에 용산과 윤핵관들이 좀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직은 정확한 팩트가, 맞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막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홍천 단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추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더 폭로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더 그때 명태균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반에 이제 세게 질러가지고 지금 약간 위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무혐의로 나왔지만은 성상납 뭐 이것도 이제 윤리위 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간 것도 윤핵관들 나와가지고 계속 뒤에서 뭐 이런저런 거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이준석 의원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뭐 다른 거보다도 그냥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 얘기가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실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윤석열, 이준석 비율이 1대 9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목적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서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단독 보도한 CBS 기자가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CBS 취재진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대화 내용 공개됐는데요. 잠깐만 듣고 올게요. 핸드폰을 제 건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좀 누구신데 핸드폰 제 걸 가져가시고 이렇게. 나중에 초상권을 걸리는 것보다 서로 빨리 지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를 하는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취재진한테 경호 위해 행위하고 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들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하니까 취재진이 그 앞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경찰이 취재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에 입건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초상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초상권은 사실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 초상권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 취지를 봤을 그거예요? 때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취재를 못하게 하고 경찰서 데리고 가가지고 뭐 입건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 건 빨리 취소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은 특히 언론사에서 찍은 건 언론사가 뭐 집회도 찍고 다 찍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경호처 직원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실제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보도하기 전에 초상권을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취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런 행사도 취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여기 뭐 출입 금지 지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지금 찍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뭐 입만 열면은 뭐 자유를 외쳤던 우리 대통령께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나요? 그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거 제보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되는데 이걸 어떻게 눈에 안 띕니까? 차량 통제하고 뭐 다 난리를 치고 막 한번 움직이면은 뭐 차량 몇 대가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예. 그리고 경호처에서 사진 찍은 것 같고 대통령 위해 가능성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상 줘야 돼요. 상을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위해가 될 수가 있다. CBS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휴대폰을 개발한 거잖아요. CBS에 상 줘야 된다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